네, 양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일각에서는 좀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했던 이 200일 이동평균선 오늘장 확실하게 좀 밑돌고 있습니다. 2010선이 좀 놓여 있는데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돼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에 1% 하락하면서 다소 좀 밑돕니다. 현재 예상체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1.07%, 1% 이상 밀려나면서 2008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승을 했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금 하락 전환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변동성이 컸습니다. 장 초반에는 730선대 웃도는 흐름 나타냈지만 현재는 715포인트 부근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상 체결 지수 보시면은 저점을 더 낮춥니다. 장중 저점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1.7% 하락, 71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떤가요, 허 위원님? 네, 오늘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좀 많이 부진한데요. 먼저 하이닉스가 한 3%가량 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 1% 하락권이고요. 자동차가 오늘은 좀 대체로 좀 부진한데요. 일단 현대차가 4% 급락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7월 판매 실적 좀 전에 공개해 드렸었는데 한 10% 정도 작년보다는 합산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 한 4%가량 밀려나 있습니다. 현대위아와 모비스도 약세권이고요. 글로비스도 하락권에 나와 있습니다. 유가가 많이 빠지게 됐고요. 또 아까 이란 쪽 이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외신 나오는 것으로는 일주일 내에 50만 배럴 정도 증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상당한 타격을 좀 줄 수도 있다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만 자, 좀 봐야 될 건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시간에서 전자거래에서는 많이 유가가 또 밀려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어제 한 3% 밀렸던 것이 산업재 전반의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 또 현대중공업이 2 내지 4%가량 약세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 섹터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유화가 한 18% 정도 폭락이 나오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14% 폭락권입니다. SK케미칼, 효성, 또 SK이노베이션, 또 S오일, 금호석유, OCI까지. 금호석유는 아직 실적도 안 냈는데 지금 실적 낸 기업들이 3분기 전망을 좀 흐릿하게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금호석유는 실적 내기도 전에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케미칼도 한 7% 정도 급락하고 있고요. 네, 현대제철이 4.6%, 또 고려은과 포스코 같은 종목들 대부분 좀 묵직한 종목들로 하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주 내에서는 실적 좋았던 기업은행하고요. 우리은행, KB금융 시장 대비로 선전하는데요. 기업은행이 1% 올라가고 있고 KB금융도 오늘 강세권 나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삼성화재가 6%가량 급락세이고요.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미래에셋도 하락권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 쪽도 일부 지방에서 벌써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라는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의 좀 불안한 그런 시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림과 GS, 또 금호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까지 오늘 하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음식료 내에서는 샘표나 대상이나 삼립식품 좋은 상황이고요. 또 CJ 프레시웨이 호실적 연동해서 신세계푸드도 강한 호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의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좀 오르는 종목 보시면은요, 내수 컨셉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우선은 FNF, 지금 의류 관련된 업체가 현재 1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일진다이어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178% 정도 증가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대교가 9%대 상승하고 있고요. 호텔신라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9%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호텔신라가 이렇게 면세점 모멘텀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다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텔신라 우선주 현재 15%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도 지금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가 현재 3% 정도 상승하면서 이 종목은 그동안에 좀 약세 흐름 나타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서서히 좀 시세를 돌려놓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유화학주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로는 선전하지만 강한 탄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 AK홀딩스가 현재 2%대 상승하면서 가장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의 강보합권 그리고 모두투어나 그리고 지금 레드캡 투어 같은 종목들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티웨이홀딩스는 4% 정도 밀려나고 있고요. 하나투어도 3%대 하락, 대한항공
대한항공도 2% 정도 하락하면서 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 영향을 그다지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페인트주들이 저유가 수혜주로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서는 흐름인데요. 일부의 라스찬스에서도 노르페인트가 추천을 받았었는데 현재 동시효과 구간 이 종목이 8%까지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하페인트와 조강페인트도 나란히 3% 안팎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시멘트 관련주들도 흐름 양호합니다.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아시아시멘트, 쌍용양회가 1에서 2%대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자재 관련주 가운데서 오늘 알미늄 관련주 상당히 흐름 양호한데요. 샤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일 알미늄이 현재 8% 정도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남선 알미늄도 오랜만에 시세를 내면서 현재 4%대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가운데서는 대형 8월 3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8월 첫 번째 거래부터 상당히 좀 진이 빠지고 힘든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먼저 원달러 환율 동향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는 다소 좀 밀려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원달러 환율이 1,170원 딱 턱걸이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은 3거래일 만에 조정 나왔습니다. 4원 10전 하락하면서 1,165원 9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허 위원님 국내 특징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환율 부분하고요. 뭐 외국인 쪽 수급들 또 이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국내 수급까지 좀 비우호적으로 특히 연기금이 이제 아까 앞서도 시황에 전해주신 것처럼 1,300억 정도 팔았던 상황에서 PEF까지 이제 매도 나오게 됐던 상황이 좀 좋지 않게 전개가 됐던 것 같고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오늘은 사고 있습니다만 일단 베이시스가 뭐 썩 좋게 나오지 않게 됐던 부분들이 오늘 역으로 또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오늘은 이제 되감으면서 전체 프로그램은 1,000억 정도 매수로 돌아섰습니다만 워낙에 뭐 기관 쪽에서 대놓고 그냥 생으로 파놨던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유가 부분이 이제 밀려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 수요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부정적으로 끼쳤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또 PMI 설문지수가 나왔던 부분들이 예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장중에 나왔던 것도 조금 중소업체들에 대한 설문지수까지 좀 더 예상치보다 속보치보다 안 좋게 나왔던 것들이 오늘 지수 낙폭을 좀 키운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흐름도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중국의 제조업체표 부진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 국제 유가 하락 함께 맞물리면서 글로벌 증시를 좀 내리누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여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비해서는 선전인 것 같은데요.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전거래일 대비 1.8% 하락. 2548.11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지만 상당히 좀 양호한 수준의 조정이고요. 중국 증시는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낙폭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상해종합지수는 현재 2% 조정입니다. 3,500선 부근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시황센터입니다.